네, 오늘 기업 소개팅을 엔터테인먼트 섹터 커버하시는 지인의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영원님, 그 첫 소개팅에서 나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지만 결혼은 착한 남자 했다라고 좀 모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사실 같이 영상을 봤는데요. 오빠가 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최근에 문과남, 이과남 이렇게 매력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어문 계열 입장으로서 문과생들이 굉장히 잘 꾸미고 센스도 있고 더 매력적인 거 아닌 건가요? 사실 말을 너무 잘한다는 공통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변에 여사친이 너무 많다라는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 조금 네. 뭐 제가 갑자기 뜨끔하게 되는데 혹시 집에 계신 그분이 공대 오빠 출신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공대 오빠 만났죠.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원히 커버하시는 기업은 뭐 IT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섹터에서도 슬슬 이제 테크 기술을 겸비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터 소개팅이고요. 공대 오빠가 사랑받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이브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굉장히 핫한 그런 기업을 오늘 갖고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아티스트들이 좀 포진돼 있고 이런 부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하이브 워낙 유명하죠. 사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레이블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안에는 이제 BTS, TXT 같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디스 인수한 업체죠. 거기에는 세븐틴, 뉴이스트 그룹들이 있고 이제 미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매우 유명한 글로벌 팝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KOG 엔터라고 이제 래퍼 지코 씨가 있는 소속사도 이제 하이브의 레이블로 소속이 되었고요. 소스뮤직이라고 하는 소속사에서는 최근에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하이브랑 관련인지 몰랐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아티스트도 빵빵하고 그리고 네. 그만큼 또 어마어마한 또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 페이지를 봐주시면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높은 순서로 이제 가수들을 나열한 건데요. 사실 뭐 최고는 이제 블랙핑크죠. 이제 블랙핑크는 타사인 거고 그 이후에 뭐 저스틴 비버나 BTS 그리고 하이브가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강력하게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에미넴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뭐 빌리 아일리시 이런 되게 유명한 가수들과도 연결고리가 생긴 상황입니다. 거의 뭐 세계로는 가장 1위 사업자가 되었죠. 음악에서는. 네. 네, 근데 이런 하이브를 처음에 플랫폼 기업이다, 공대 오빠의 매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한데요. 상장 전에 제널리스트 데이를 주관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업 소개를, 기업의 피어를 SMYG, JYP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약간 테크 기업, 뭐 S전자, 뭐 글로벌 A 기업과 같은 피어 그룹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 엔터사 IR 왔는데 라는 생각을 맞아요. 사실 했는데요. 정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더라고요. 이 페이지를 봐주시면 하이브의 사업 영역입니다. 일단 본업이죠. 레이블,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레이블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펼치는 솔루션 영역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플랫폼 영역, 여기에서 이제 테크 기술이 입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이라는 거는 좀 소통이라고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뭐 팬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뛰놀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 그림 봐주시면 1부터 10까지 모든 덕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내가 A라는 이 가수를 좋아하면 이 플랫폼에만 가입을 하면 1부터 10까지의 모든 아티스트 관련된 소비를 다 끝낼 수 있어요. 뭐 아티스트 소통은 물론이고요. 아티스트가 자기네들의 일을 가장 먼저 소통하는 곳도 이런 위버스라는 공간이 되고요. 뭐 MD나 앨범, 콘서트 티켓 구매, 심지어 온라인 콘서트도 위버스라는 앱과 PC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플랫폼 상에서도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더 깊게 덕질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네. 좀 장점인데 네. 이런 근데 형태도 소통의 형태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소통의 형태가 달라진 만큼 기업의 뭐 돈을 받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변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도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엔터주들의 기본적인 수익이라고 하면 뭐 앨범, 공연, 뭐 MD, 광고, 출연료, 팬클럽 등등등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공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인데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 참여형 매출, 그리고 아티스트가 직접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네. 요게 이제 간접 참여형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젠 2019년 기준이 거의 50%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2011년 기준으로 6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가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뭔가 수익성 측면에서도 회사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공백기일 때 팬덤을 락인시킬 수 있는, 팬들이랑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덕질을 해본 경험이 사실 없어서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이렇게 팬덤을 좀 관리하는 플랫폼이 존재를 했었습니까? 네, 사실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최초 팬덤 플랫폼이 이제 위버스 2019년 2월에 하이브가 개발한 플랫폼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SM이 후발주자로 디어유라는 팬덤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플레이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좀 양날의 검이잖아요. 왜냐면은 비용을 많이 좀 지출을 하고 그만큼 유저들을 처음에는 끌어모으지만은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돈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인데 맞아요. 지금 돈을 좀 벌고 있습니까? 이런 플랫폼으로? 네, 사실 신기하게도 플랫폼은 초반에 굉장히 캐시 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지만 일정 트래픽이나 일정 MAU 혹은 뭐 가입자 수가 쌓이면 그 이상으로는 다 이제 이익으로 내려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BEP 넘기는 구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팬덤 플랫폼 위버스와 디어유는 딱 1년 만에 BEP 이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우 좀 비결이 이례적인. 있었나요? 워낙 로열티가 강한 팬덤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개발된 그런 팬덤 플랫폼이 그 하고 있는 사람들, 유저들의 좀 분포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30% 미만의 비중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뭐 하이브의 위버스의 그 데이터는 아니지만 SM의 디어유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디어유 팬덤 플랫폼 기준으로 한국인 비중이 30%, 그리고 다른 기타 국가 해외 팬들이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당연히 20대 미만 인구가 대략 90%를 차지하죠. 이렇게 업계를 어떻게 보면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이브의 그런 앞으로의 행보도 좀 기대가 되는데 미래에는 어떤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팬덤 플랫폼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나 NFT 이런 신사업을 많이 녹여낼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M의 디어유는요, 이제 마이홈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건데요. 요 왼쪽 그림 봐주시면 사실 옛날에 싸이월드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추억의. 지금은 사실 대화창 같은 카카오톡 UI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림인데 이제는 이게 입체적으로 좀 변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방을 꾸미기 위해서는 뭐 캐릭터도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다 직접 붙어있는 커머스를 통해서 아이템을 네. 사서 옛날에 도토리로 내 방을 꾸몄던 것처럼 내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디어유가 참고로 13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가상 세계 속에 130만 개의 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홈을 올해까지는 내 집에 나만 있을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이 130만 개의 마이홈을 다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똑같이 좋아하는 일면식도 없지만 미국 저 시골에 있는 친구한테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또 공감대가 형성이 그렇죠,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오빠가 왜 좋아? 나는 이래서 좋아. 너는 왜 좋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팬들의 놀이터를 더 확장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나무랑 합작되어 있는 하이브도 이제 미국에서 NFT 거래소를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NFT 거래소를 하이브의 위버스에도 점진적으로 연동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엔터기업 하이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소개팅이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사실 2번 연속 너무 이제 남편, 신랑을 얘기해서요. 뭐 짤막하게 약간 깜짝 출연으로 좀 넣어드리고요. 사진이라도 네, 좀 사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또 남편분에 대한 또 얘기도 기대가 되는데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